이렇게 하면 찍혀. 이렇게 돌리면 딱 찍히는 거야. 근데 끄는 방법 몰라. 끄는 건 또 안 돼. 가서 눌러야 돼. 근데 킬 때만 딱 돌리면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적진 않을게요. 이건 적는 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 집합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냐?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모임이 딱 있는 거야. 근데 그 모임을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 보면 교재에 뭐라고 돼 있죠? 이 모임이 객관적이어야 돼. 객관적이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빨간 사과의 모임이다. 이거 될까요? 자, 선생님 말해볼게. 자, 이거 무슨 색이죠? 자, 벌써부터 말이 많이 나오지, 그치? 이걸 빨간색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금처럼 핑크색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약간 좀 뭐 자주색 느낌도 나고 그래. 그치?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빨간 사과의 모임이다 그러면은 요런 거는 이제 객관적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과의 색깔이 빨갛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빨간색 비슷한 그런 색깔들 있잖아, 그치? 그런 색깔들을 말하기 때문에 빨간 사과의 모임 그럼 좀 애매합니다. 또 이런 것도 안 돼요. 어떤 거냐면 1에 가까운 수의 모임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어떤 친구들은 1에 가까운 숫자를 뭐라고 말할까요? 2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0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아니야 1.1이야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야 1.01이 더 가까운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1에 가까운 수의 모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되겠지, 그치? 1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1에 가까운 자연수는 뭐가 있죠? 가장 가까운 거. 2가 있겠지, 가장 가까운 거. 그냥 가깝다고 말하면 또 안 되겠지, 그치?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뭐냐? 가장 가까운 정수는 뭐냐?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집합을 뭐라 그러냐라고 했을 때 객관적인 것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합리적이어야 돼.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 그런 것들 우리는 집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면 모임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겠어? 구성원들이 있었겠지, 그치? 그 구성원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자, 대한민국 집합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대한민국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서울도 있고, 그지? 부산도 있고, 뭐 대전도 있고 이런 도시들이 있잖아, 그치? 그지? 그런 도시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보자. 자, 서울이라는 것도 집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집합 안에서는 서울이 원소가 되겠지만 그 서울도 하나의 집합이 될 수 있죠. 그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강남도 있고 강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치? 맞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지만, 그치? 그 원소가 또 다른 원소들을 갖는 집합이 될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면 이 집합들을 표현하는 거 뭐냐?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이고, 자, 원소는 집합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치? 속하는 구성원들이니까 좀 더 작겠죠. 작으니까 그냥 임의로 소문자 A, B, C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랬을 때 이 원소가 집합 안에 속하는 그런 구성원이 됐을 때는 우리가 포함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포함된다. 그 포함된다라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소 A가
집합 A에 포함되면 이렇게 삼지창으로 입을 벌리면 되는 거예요. 삼지창으로. 됐어요? 근데 만약에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되면 입을 벌리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포함된다라는 말이고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뭐 어렵지 않지? 굉장히 쉽지? 자, 그러면 이 집합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표현법. 자, 첫 번째는 어떤 표현법이냐? 원소 나열법이 있고,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야. 자, 그럼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예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시를. 자, x는 6의 약수이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자, 6의 약수들의 모임. 자, 6의 약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우리 명확하게 이거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6의 약수가 뭔지 명확하게 다 말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집합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집합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한다? 대문자 A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저는 B로 표현하고 싶어요. 도경아, 나는 C로 표현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1시간 동안 웃다가 갑자기 자, 그지? 자, 졸면 안 돼. 자, 그럼 원소 나열, 말 그대로 뭐 했다?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나열 한번 해보도록 하죠. 6의 약수가 뭐가 있죠? 1, 2, 3, 6이 있죠. 그런데 이 집합 A라는 거를 이제 원소를 나열해서 표현할 건데, 이 집합 A라는 놈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집합 기호라는 게 있어. 집합 기호. 그 집합 기호는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이 중괄호 안에다가 누구를 써주는 거냐? 이 원소들을 써주면 돼요. 1, 2, 3.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원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중괄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원소가 되는 거야. 왜? 이 중괄호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제시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집합 A를 쓰긴 쓸 텐데 원소 나열법은 굉장히 쉽죠.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하면 되니까. 근데 조건 제시법은 다음과 같이 쓰는 거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집합에선 얘가 제일 중요하다. 자, 원소 X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스페이스바 여러분처럼 보이지, 그치? 컴퓨터에 보면 스페이스바가 막 움직이잖아, 맞니? 여러분 뭐 한글 이렇게 워드 하면 이렇게 바가 막 움직이잖아. 그래서 얘를 바라 그래요. 바. 막대기 바. 바라 그런다. 얘를 바. 그러면 요 X, 바 앞에 있는 X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얘가 바로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 뒤에 있는 건 뭐냐? 원소를 설명해주는 문장이나 식이 되는 겁니다. 문장 또는 식.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면 되죠. 원소 X가 무엇이냐? 바로 원소 X는 6의 약수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됐니? 자, 뭐라고요? 이 바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는 원소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문자는 X가 들어올 수도 있고 A가 들어올 수도 있고 B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적으면 돼. 근데 규칙은 뭐다? 이 바 뒤에는 반드시 이 원소 X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넌 무엇이냐? 아, x는 6의 약수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조건제시법을 통해서 뭐한다? 원소를 나열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를 읽고 해석해서 이 원소가 무엇인지를 쭉 적어보는 거야. 승현아, 맞나? 정현이, 그러지? 외워버려야 되는데. 됐어, 정현이. 자, 위에가 승이다 봅니다. 자,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이죠, 그쵸? 자, 벤 다이어그램은 세상 쉽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자, 이렇게 동그란 원이 하나 있어요. 뭐 원으로 그리든 네모로 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집합 A라는 게 이런 테두리가 있는 거야. 이 울타리 안에다가 뭐를 적어주면 된다? 원소를 적어주면 돼요. 누구를? 1, 2, 3, 6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제일 쉬운 게 누구니? 벤 다이어그램 제일 쉽죠, 그쵸? 자, 문제를 풀다가 어려우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단순한 방법이 원소 나열법이에요. 됐니? 문제 풀기에 가장 쉬운 게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 편한 방법이 원소 나열법입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 드물거든. 대부분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조건제시법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조건제시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바 뒤에 있는 것만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기만 하면 돼요. 도대체 어떤 원소들이 있는 거지? 글을 읽고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됐습니까? 설마 뭐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 아니야. 집합은 대문자예요. 원소는 소문자예요. 포함관계는 삼지창을 써요. 포크 맞니? 포크를 꽂아버리면 아 포함됩니다. 포크를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원소가 1, 2, 3, 6이니까 1이라는 거는 집합 A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그런데 자 4라는 거는 A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맞나요? 이게 다인 거야. 어렵지가 않지. 자, 그럼 여기 한 단계만 더 가볼까요? 자, 이제 요거는 적어두시면 좋아요. 집합 A라는 게 자, 이렇게 집합 기호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 2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집합 1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집합 1이 들어가 있고요. 집합 2가 들어가 있고요. 집합 1, 2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1이라는 거는 A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집합 1이라는 것도 A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면은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바깥에 있는 중괄호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집합 기호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이 집합 기호 안에 있는 거는 무조건 뭐다? 원소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집합 1이라는 게 뭘로 보여? 집합으로 보이겠죠. 왜? 이렇게 중괄호가 있으면 다 집합이니까. 하지만 이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합 1은 A의 원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됐니? 집합이지만 또 다른 집합의 원소는 될 수 있다. 됐니?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야지 뒤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볼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됐니? 자, 그럼 옆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하지. 아마 뭐 이전에 선생님들은 빔으로 뭐 수업하고 그러셨겠지만 뭐 나는 빔이 없어. 자, 1번 보도록 하죠. 옆에 7페이지 1번.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죠.
1번 앉은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집합인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지? 앉은 키가 도대체 기준이 몇이야? 나는 앉은 키가 100이거든? 정확하게 100은 아니고 내가 97이야. 그럼 내 키가 174거든. 114인데 앉은 키가 97이야. 그럼 다리가? 계산해봐. 키가 174야. 근데 그 앉은- 의자의 높이랑 이런 구부리 아니 앉았을 때 그 이렇게 의자에서부터 이렇게 머리 딱 찍어서 재잖아. 그거 94. 그치? 이게 97이야. 그럼 섰을 때 다리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거지. 내가 반에서 두 번째로 컸거든. 아무튼 쇼다리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앉은 키라는 거는 기준이 없잖아요. 사람들마다 안 되고요. 2번 0.1에 가까운 소수의 모임. 안 되죠. 가깝다라는 건 안 되죠. 가장 가장 가깝다란 말이 맞는 거지. 그냥 가깝다 그러면은 이것도 기준이 애매한 거지. 주관적이잖아. 3번 소리가 맑은 악기의 모임. 아니고 없죠. 4번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모임. 맞죠. 국립공원은 명확하게 어디 말할 수 있잖아. 뭐 지리산이다, 뭐 설악산이다, 맞니? 4번이 될 거고요.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 아니죠. 어렵지 않지? 맞니? 자, 그 다음 옆으로 가봅시다. 5번. 자, 5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바르게 표현한 것. 여러분, 조건제시법이니까 보기를 봐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죠? X 바로 다 표현되어 있지, 맞니? 그럼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바 뒤에 있는 거를 읽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지, 그치? 맞니? 자, 그럼 벤다이어그램 봐보세요. 그림이잖아요. 그림 안에 뭐가 있어요? 1, 2, 4, 8, 16이 있죠? 1, 2, 4, 8, 16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원소인데 그 원소의 공통된 특징이 뭐야 지금? 1번 8의 양의 약수입니까? 아니잖아요. 2번 16의 양의 약수입니까? 맞죠? 2번이 답이지. 자, 3번 24의 양의 약수 당연히 안 될 거고 4번 16 이하의 2의 양의 배수. 양의 배수 하니까 뭐 6이 빠져 있잖아. 맞니? 안 되는 거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쉽지?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은 2번 풀어보시고요. 6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2번, 6번. 다음 가보도록 하죠.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다. 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건데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공부했던 거 순환소수 공부해봤잖아, 그치? 그럼 순환소수 배우다가 뭘 배워요? 무한소수랑 유한소수를 배우잖아, 그치? 무한소수는 계속 쓰니까 무한소수지. 유한소수는 쓰긴 쓰는데 결국에 끝이 있으면 유한소수죠. 숫자를 100개를 쓰든 1000개를 쓰든 10,000개를 쓰든 끝이 있으면 유한소수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죠. 유한집합이라는 거는 자, 집합 기호가 이렇게 있는 건데 결국에 이 안에 내가 원소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쓰는데 마지막에 끝이 있으면 유한소수죠, 그치? 유한 숫자가 유한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뭐 할 수 있다?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 되는 거예요. 됐니?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다. 자, 무한집합은 이런 거겠죠. 집합 기호가 이렇게 있는 건데 내가 여기다 원소를 막 나열을 할 거야, 그치? 나열을 하는데 끝이 없이 그냥 점점점점이야, 그치? 계속 나열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어요? 셀 수가 없죠. 뭐 여기는 셀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1억 개예요. 뭐 10억 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이 계속 나열만 하고 있으면 무한집합. 요거는 구분하기 쉬워. 뭐 지나가던 똥강아지들도 알아. 근데 자, 이 공집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공이 들어가 있어요. 공.
자, 공이니까 느낌상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치? 공갈빵 여러분 들어봤지? 공갈빵에서 그 공이 뭐야? 빵 안에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겉에 뭐야, 그 빵 껍데기만 있어갖고 먹으면 그냥 바람이 막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놈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0개다 이 말이야, 그치? 원소의 개수가 빵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표현이 이렇게 되겠네. 집합기호가 있는데 이 집합기호 안에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써도 괜찮긴 한데 매번 집합기호를 쓰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좀 간격을 넓혀서 쓰면 좋은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쓰는 놈도 있을 거야, 그치? 아니면 어떤 놈은 막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겠지, 그치? 간격에 좀 정확함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좀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해보자 라는 거야. 그 기호가 뭐다? 바로 여러분들 파이라는 걸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파이는 뭐죠? 원주율 파이죠, 그쵸? 근데 얘도 그리스어로 파이야. 파이. 그래서 자, 공집합이다. 자, 빵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야. 그냥 공집합은 파이라는 이런 기호를 쓰는 거예요. 파이. 됐어요? 자, 표현법은 두 가지야. 요렇게 써도 공집합이고요. 집합 기호 안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공집합이에요. 근데 핵심이 뭐다? 원소의 개수가 빵개다라는 거야. 그럼 원소의 개수가 빵개니까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아, 여러분, 빵개 못 세니? 셀 수 있잖아. 자, 주머니 안에 빨간 공하고 파란 공이 있어요. 근데 노란 공 몇 개니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 없다고 빵개라고 세잖아, 그렇지? 셀 수 있는 거야, 빵개라고. 셀 수 없다라는 건 뭐야? 너무 많아서 못 세는 거야. 너무 많아서 못 세. 자, 그래서 셀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은 무슨 집합이 될까요? 유한이야, 무한이야? 그렇지. 유한집합이 되는 거겠죠. 됐니? 간단하지? 여기까지 어려움 없죠?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은 셀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고, 자,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 그러니까 0개 하고 셀 수 있는 거지. 셀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이 되더라. 그런데 표현법은 파이라는 걸 쓰더라. 이렇게 쓰는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혹여나 있어도 이거 공집합이구나. 왜? 원소가 없잖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집합이 어떤 건지 분류를 좀 해봤어요. 그럼 이제 그 원소의 개수를 직접 우리가 유한집합.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잖아. 셀 수 있으니까 직접 세보자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기호로 좀 표현해보자라는 거겠지.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 6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원소가 몇 개죠 지금? 4개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왜? 우리는 이 집합 기호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전부 다 원소야. 닥치고 원소지, 그치? 닥공. 자, 원소입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쓰면, 자, 개수는 4개예요. 자, 이렇게 매번 쓸 수가 없잖아, 그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예요. 이렇게 자꾸 글로 쓰는 게 아니지. 수학이라는 건 간단한 문자로 표현하고 기호로 표현하는 거지. 수학의 근본이 뭐야? 쉽게 풀려고 하는 거야. 쉽게.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쉽게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보면은 문제 풀이한 거 보면 막 쓰는 게 난리지, 그지? 그걸 단순화하는 게 수학 공부를 잘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한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자, 개수를 우리가 셀 때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넘버링이라고 그러지, 그치? 넘버링. 그래서 앞에다 뭐가 들어가? n이 들어가는 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뭐다? 4개입니다. 됐네? 이게 표현법이야. 집합 A 앞에 넘버링. 자, 세는 거죠, 그쵸? 하나, 둘, 셋. 넘버링. n이 들어가서 4가 된다. 됐죠? 오케이.
뭐 그럼 이건 내용이 끝난 겁니다.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예제를 하나 또 봐야 되겠지. 자, 봅니다. 원소의 개수 찾으세요라고 했어.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이거 몇 개지? 한 개지. 자, 쉽죠? 자, 요거 몇 개죠? 0개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린 이걸 뭐라 그랬죠? 공집합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도경이 몇 개죠? 0개. 갓대. 자, 몇 개죠? 한 개죠. 한 개가 되면 이유.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집합기호예요. 이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원소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이런 말 해줬잖아요. 1, 2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누가? 집합이. 집합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양쪽 끝에 있는 얘가 뭐예요?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원소라 그랬죠.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서울도 있고 뭐 부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광주도 있고 많이 있어 도시들이. 얘네들이 원소지. 대한민국의 원소. 그런데 이 원소들이 또 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아까 말했잖아. 서울 안에 뭐가 있어요? 강남 있고 강북 있고 그러잖아. 맞니? 그래서 뭐다? 대한민국이라는 집합 안에 서울이라는 집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원소로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집합이라는 기호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0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다? 공집합 하면은 뭐가 떠올라? 원소의 개수가 빵개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항상 가장 바깥에 있는 집합 기호를 보셔야 돼. 이게 메인이야. 알겠니?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원소야. 자, 그러면 하나 더 써보죠. 얘는 몇 개죠? 얘는 0개가 확실하죠. 왜냐면은 단순하게 뭐만 물어봤어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물어본 거잖아. 여기는 공집합이 집합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원소가 돼버린 거야. 이 공집합이. 이해되셨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 유형이야. 집합이 어떤 집합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해. 무조건 집합이면 무조건 된다고 보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옆으로 가서 뒤로 가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세요. 9번. 자, 뭐 빔으로 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푸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자, 유한집합인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1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점점점 돼 있지, 그치? 유한이야, 무한이야? 무한이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자, 2번. x바 x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다. 여러분, 바 앞에 있는 x가 원소죠? 그 원소를 설명했지? 뭐라고 설명했어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다. 자, 그 말을 다시 바꿔서 써보도록 하죠.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7의 배수죠. 쓰세요. 자, 7의 배수다.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7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지? 그 나누는 거를 일일이 하지 말고. 자, 그래서 7의 배수는 유한이야, 무한이야? 무한이죠. 천천히. 자, 3번. x는 2의 n제곱인데 그 지수에 들어갈 n이 자연수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자연수는 1부터 무한대로 계속 적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2의 n제곱도 엄청 많아지겠죠. 맞죠? 그래서 3번도 뭐가 된다? 무한이 되겠죠. 대입하는 n값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셀 수가 없잖아. 이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x제곱은 1입니다. 이때 x는 실수 밑줄 치세요. 자, x제곱이 1이 되는데 그 x값 얼마죠? 2라고 마이너스 1이죠. 2라고 마이너스 1 실수예요? 아니에요? 실수 맞죠? 몇 개죠? 2개죠. 그래서 얘는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 되겠지. 자, 5번. x는 절대값 x가 2보다 큰 정수다. 여러분, 절대값 x가 2보다 큰 정수 엄청 많죠? 뭐 간단히 자연수만 놓고 봐도 3, 4, 5, 6, 7, 8, 9, 10 엄청 많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뭐가 되더라? 무한이 되더라. 맞니?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10번을 지금 풀어보도록 하세요. 난 요걸 지우고 여러분들하고 그 밑에 옆에 유형을 좀 풀어볼 거니까 안 지워져. 이것도 잘 보이네. 이걸로 해야 되겠다. 잘 지워지니까. 다 해봤니? 자, 그럼 옆에 12번 보도록 하죠. 12번 보고 17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봐봅시다. 뭐가 말이 굉장히 길지? 긴데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이거를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조건제시법에 대한 해석을 같이 잘 해보자라는 거야. 요 유형 두 개를 하는 거야, 같이. 자, 갑시다. 여기 x 얘가 뭐라고요? 원소야. 맞니? 같이 따라오셔야죠. 집합 A라는 거는 얘를 원소로 갖습니다. 그런데 요 바를 기준으로 뒤에는 뭐라 그랬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원소 x 너는 뭐야? 3n 플러스 1이야. 그치? 수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 문자가 많아진다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골치 아프고 어렵구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 돼요. 아, 3n 더하기 1이 x구나. 그럼 도대체 n은 뭐지? 라고 봤더니 또 읽었어. n은 뭐예요? 3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면 3 이하의 자연수 써보세요. 뭐예요? 1, 2, 3이잖아요. 그럼 요 1, 2, 3을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n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쵸? 자, n에다가 1, 2, 3 대입하니까 여기 x값 뭐가 나와요? x값은 4.
7, 10 이렇게 나오지, 맞니?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집합 A라는 것은 집합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 7, 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혀 어렵지 않지. 천천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B 보도록 하겠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요 X가 뭐예요? 원소죠? 원소. 자, 그런데 요 원소 X는 뭐라 그랬어요? 3과 서로소인 한 자리 자연수다. 자, 3과 서로소니까 우리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지금 이름을 아진이가 아까 물어본 거지? 아진이가 자 1은 됩니까? 1 되죠? 서로소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 자,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죠, 그쵸? 공약수가 1만 있어야 돼.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x는 뭐가 될 수 있죠? 1, 그렇죠. 그냥 바로 써버리려고 합시다. 1, 2, 4도 되죠? 5, 6은 안 되고 7, 8, 10 안 돼요. 몇 자리수? 한 자리. 끝났지?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가보도록 하죠. C도 보니까 X가 뭐예요? 원소지? 항상 그냥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천천히 기초를 닦으면 뒤에 문제 술술 풀려. 자, 원소다. 근데 이 원소 X가 뭐예요? I의 N제곱이죠? 그 N이 뭔지가 중요하겠네요. 그쵸? 자, N을 가만히 보니까 N은 뭐예요? 자연수다. 그럼 자연수를 막 집어넣을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1부터 집어넣겠죠? 그럼 집어넣어주면은 자, C는 뭐가 돼요? 1 집어넣으면 I 2 집어넣으면 I 제곱 3 집어넣으면 I 세제곱 I 4제곱 쭉 가겠죠? 쭉 가긴 가는데 이 I라는 거는 어디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I 4제곱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되죠?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4개만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에 n은 자연수기 때문에 무한 집합처럼 보이지만 i의 성질에 의해서 몇 개만 나온다? 이 4개만 나오는 거겠죠. 그쵸? 이건 보통 상을 물어보는 거지 실제로는.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몇 개죠? A 3개, B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C 몇 개죠? 4개죠. 그래, 답은 얼마? 13. 빼는 거야 또? 오케이. 안 보여, 안 보여. 자, 뺐어요. 자, 뺐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5. 됐지? C는 요거잖아. C를 설명하면은 자,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I 5제곱, I 6제곱 이렇게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I부터 I 4제곱까지 나오는 값이 뒤에서 또 나오잖아. 그렇지? 요게 뭐야? I 5제곱이 I 5, I 6제곱이 I 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값이 반복되기 때문에 요 4개만 쓰는 거겠지. 그렇지? 맞니? 그치? 고등상에서 나온 내용. 자, 해석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자, 요거 하나 더 풀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가보자. 집합 A가요. 집합 A가 17번입니다. 17번.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할 내용의 마무리야. 유형 마무리. 자, A가 0, 1, 2고요. 이때 집합 X는 조금 희한하게 돼 있어. 자, 요게 뭐다? 이게 원소야. 원소가 지금까지 봤던 거랑 좀 다르죠? 문자 X가 있어야 되는데 X가 아니라 2A 빼기 B가 있죠? 쫄 필요가 없어. 왜? 원소라는 문자는 마음대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치? 누가 X라고 정해놨나요? 없어. 그치? 대통령이 정한 것도 아니야. 자, 그러면 뒤에 바를 봅시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얘를 원소로 갖고 싶은데 그러면은 A가 뭔지 B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 스몰 a는 라지 a에 포함된다. 그럼 스몰 a가 원소죠. 라지 a는 집합이잖아요. 집합을 봤어. 0, 1,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보니까 a는 0, 1, 2예요, 그렇죠? 뒤에도 봅시다. 근데 b도 어떻게 돼 있죠? 집합 a에 포함됐죠. 그럼 이 b도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 b도 0, 1, 2가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면 이 a 값 0, 1, 2와 b 값 0, 1, 2를 여기 a, b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치? 됐어요? 자, 그럼 그대로 풀면 되겠지? 자, 2 곱하기 0 빼기 0 해도 되는 거죠, 그치? 0이지? 자, 이거 가지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2 곱하기 0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1. 아니? 2 곱하기 0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러지? A 값 0하고 B 값을 연결시킨 거야. 그럼 이번에 A에다 1을 대입해 보도록 하죠. 그쵸? 자, 1 대입해서 0 빼면 2. 1 대입하니까 1. 2 대입하니까 0. 됐나요? 자, 이번에는 A에다 2, B에다가 0. A에다 2, B에다가 1. A에다 2, B에다가 1.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나오는 값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중복되는 것만 빼고 쓰면 되겠죠. 그럼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되고요.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에 또 0도 있죠. 그 다음 뭐 있어요? 1, 2, 3, 4 되는 거죠, 그쵸? 얘네가 원소가 되는 건데 그거를 다 더하라 그랬죠, 그쵸? 더하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사라지고 얼마가 돼요? 7이 되겠지, 그치? 됐어요? 자, 부분집합이라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부분집합. 여러분. 자, 집합이긴 집합인데 부분이래. 부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넌 나의 일부분이야. 그지? 넌 너무 느끼한가? 넌 나의 일부분이야. 자, 선생님 몸을 딱 봤을 때, 그지? 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얼굴도 나의 일부분, 내 팔도 나의 일부분, 맞니?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지. 국어적인 의미로 따지면 부분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한 부분을, 그지? 어떤 한 파트를 우리가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 부분이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다른 집합이 가지고 있어. 그 원소를 똑같이.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집합 A가 2하고 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집합 B는 1, 2, 3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원소 1, 2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 1, 2를 B라는 집합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더 있지, 그치? 맞니? 그러면은 이 집합 A를 이 집합 B가 포함할 수 있는 거야. 넌 나의 일부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선생님이 머리, 팔,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쟤네가 나의 팔, 다리를 가지고 있어. 그지? 맞니? 쟤네가 내 팔, 다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너는 나의 일부분이구나. 그지? 그럼 넌 나의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지. 넌 나의 부분이구나. 자, 그러면 부분집합이라는 게 이제 뭔지는 알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 부분집합도 포함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함관계가 원소랑 집합처럼 포함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 A는 이 집합 B에 포함이 되니까 입을 쩍 벌릴 거예요. 벌리는데 원소에서는 삼지창 포크를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합과 집합은 삼지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요렇게 하고 벌리는 거야. 됐니? 벌리기만 하면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1, 2예요. 근데 집합 B는 1, 4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집합 A는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집합 B는 2하고 4가 있어요.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1만 똑같이 가지고 있지 2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B가. 다시 말하면 A도 4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쟤를 완전히 나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지? 똑같은 놈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A가 B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A는 B의 부분이 아니구나. 그럼 다시 말하면 자, B는 A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분 집합이 아닌 거지. 그치? 그럼 위에서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B는 A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B는 A에 포함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1, 2는 가지고 있지만 3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겠죠. 포함 관계 이해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2라고 2예요. 근데 B도 2라고 2예요. 자, 여러분 복제인간 알지, 그치? 그 양둘리인가 돌리인가, 그치? 둘리냐 돌리냐? 둘리야? 돌리 같은데? 돌리 같은데 돌리, 그치? 자, 복제인간이야. 자, 복제인간도 똑같은 거지, 그치? 그치? 저 똑같은 복제인간도 나의 일부분이잖아, 맞니? 맞죠? 근데 수학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지? 상대방의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넌 나의 부분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1, 2를 B가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는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A도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더 많이 가져도 좋겠지만 똑같이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렇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땡큐겠지만 똑같이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래서 A는 어디에 포함돼요? B에 포함되죠. 그렇죠? 그런데 B도 어디에 포함돼요? A에 포함되죠. 그렇죠? 이러한 관계를 서로 포함 관계를 갖죠. 그렇죠? 서로 포함 관계를 갖는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런다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서 서로 부분 집합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은 부분 집합도 되는 거야. A는 B의 부분 집합도 되지만 B는 A의 부분 집합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집합은 서로 포함 관계도 갖는다. 우리가 포함이라 그러면 왠지 B가 A보다 뭔가를 더 가져야 될 것 같잖아. 그치? 느낌상 이렇게 포함 관계를 가지면. 근데 똑같아도 포함 관계는 같습니다. 그죠? 이 포함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쟤네가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더 가지고 있으면 땡큐겠지만 똑같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더라.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성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좁지만 여기다가 성질을 적어보도록 하죠. 세 가지. 방금 봤다시피 어떤 성질이 있죠? 이런 성질 있죠? 나랑 똑같은 놈도 뭐 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 맞니? 나랑 똑같은 놈도 포함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거. 우리 공집합 뭐였죠? 아무것도 없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놈이지, 그치? 그럼 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이 집합은 또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 포함이 되겠죠? 맞니? 아무것도 없는 저 거지야, 그치? 저 거지를 내가 거두어 주는 거잖아, 그치? 맞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자, 성질에서 보다시피 자, 뭐다?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적어놓으세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요 멘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분 집합 4-2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요. 이 자기 자신을 바로 진부분 집합이라 그래요. 진부분 집합. 쏘리. 뺍니다. 하지 마세요. 선생님 말 잘못했어. 자, 요건 다시 설명할게요. 자,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 그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교재 있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됐어요. B라는 집합이 C에 포함됐어요.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봐도 이렇게 됐겠죠. 그림으로 치면 이걸 지워버리죠. 자, 지워버리면 자,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됐어요. 벤 다이어그램 이해되시죠, 그쵸?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 B라는 놈이 C에도 포함된대요. 이렇게 됐겠죠. 그런가요? 포함됐으니까 완전히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결국에 A라는 집합은 C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A라는 집합은 C에 포함된다. 어려운 말 아니겠지요? 근데 핵심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왜? 나랑 똑같은 복제 인간도 나의 일부분인 것이야, 그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왜?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 뭐다? 어떤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똑같이. 대신에 추가로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완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서로 같은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맞나요? 너랑 나랑 완전히 똑같으니까 서로 같은 집합. 하지만 이런 서로 같은 집합도 포함 관계는 갖는다.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포함 관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 포함 관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집합도 있다? 같은 집합도 있다라는 거야. 맞죠? 우리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부등식을 많이 해서 그래.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B는 A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합에서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이렇게 포함 관계를 가졌을 때 B가 A보다 무조건 큰 건 아니야. 같은 것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같은 것도 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방금 우리가 했다시피 서로 같은 집합은 뭐예요? 뭐가 같아야지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원소가 같아야지 서로 같은 집합이죠. 서로 같다라는 것은 원소가 같다라는 겁니다. 원소가 같다. 그래서 A랑 B랑 같다라는 게 서로 같은 집합이죠. 그럼 서로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라 그랬죠? A가 B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B가 어디에 포함된다? A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서로 포함 관계를 가져야지 서로 같은 집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본다? 진부분 집합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끝은 아니야. 일단 부분 집합에 대한 개념만 보는 거예요. 정의만. 자, 진부분 집합 보니까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진. 이 진이라는 거는 야, 진짜 부분 집합 뭐야? 국어적으로 진짜 부분이 뭐니? 자, 나랑 똑같은 거를 부분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죠. 그죠? 그냥 수학적으로만 부분 집합의 정의를 적용해 보니까
똑같은 집합도 부분집합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 뿐 진짜 부분집합 뭐냐?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뭐죠? 나랑 똑같은 건 빼고잖아, 그치? 그치? 뭐 내 팔을 부분이라고 그러고 내 얼굴을 부분이라고 그러고 내 다리를 부분이라고 그러지 나랑 똑같은 걸 부분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는 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기 자신 제외.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 진부분집합 뭐야? 나 빼고. 나 빼고. 자기 자신 빼고. 왜? 자기 자신을 부분이라고 말하지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개념은 봤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지. 자, 쌤 B는 A 단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A 단계를 해야 되는 경우는 선생님이 프린트물을 좀 줄 거예요. 어떤 프린트물? 숙제가 아니야, 알겠지?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수업 시간에 우리가 나중에 어떤 걸 할 거냐면 함수에서 뭐 유리식 계산도 해보고 뭐 그래프도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만 선생님이 수업용으로 쓸 프린트를 줄 테니까 그것만 해보는 거야. 근데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지. 자, 뒤로 넘어갑니다. 21번. 응? 자, 21번 보도록 하죠. 자, 21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볼 문제고요. 얘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문항수가 별로 없는데 선생님은 이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막상 풀어보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구성원을 좀 바꿔봤습니다. 알겠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포함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를 공부해봤죠. 원소와 집합은 포함관계를 어떤 기호로 쓰죠? 삼지창. 그치? 집합하고 집합은 어떻게 쓰죠? 그치? 요렇게 하겠지, 그치? 가운데 포크 빼버리고 요렇게 씁니다. 주둥이를 쓰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집합과 원소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자, 가봅니다. 이 맨 끝에 있는 걸 뭐라 그랬죠? 집합이라 그랬죠, 그쵸? 이 집합이라는 놈 안에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원소죠, 그쵸? 맞니? 원소다. 자, 그럼 이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한번 써볼 수 있죠. 1이라는 건 어디에 포함돼요? A에 포함되는 거 맞죠? 원소니까. 자, 2도 어디에 포함돼요? A에 포함되겠죠? 자, 집합 1, 2도 A에 어떻게 되죠? 원소로 포함되겠지? 이거 원소죠, 지금 원소. 자, 공집합도 어떻게 돼요? 원소죠. 공집합에다가 집합 기호를 씌워놓은 얘도 뭐가 되죠? 원소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이게 첫 번째였어. 자, 완전히 부셔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 유형을. 알겠지? 설명 잘 들으면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분집합의 관계를 볼 거예요. 자, 부분집합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원소라는 놈에다가 무엇을 씌워버리냐? 집합 기호를 씌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무슨 말이냐? 이 원소 있잖아요. 원소에다가 집합 기호를 씌워버리면 집합 A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돼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잘 봅시다. 지금 원소가 1이 있죠? 1이라는 놈에다가 뭘 씌워버려요? 집합 기호를 씌워버리죠. 자, 그러면은 얘는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 A라는 것도 원소를 1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죠? 원소가 똑같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1이라는 원소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지?
근데 부분집합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뭐다? 원소에다가 집합 기호를 씌우면 부분집합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 과정을 해보도록 하지. 집합 A가 2라고 2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됐니? 그러면 집합 A에 누구를 구해보자? 집합 A에 부분집합을 한번 우리가 써보도록 하죠. 도대체 어떤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건지.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외웠던 거. 어떤 놈들이 부분집합이 된다고 공부했었죠? 자기 자신과 공합? 홍합이야? 홍합? 뭐야? 공집합이지? 그치? 자, 자기 자신 A도 부분집합이 되고요. 공집합도 뭐가 되죠? 부분집합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공집합 되고요. 맞니?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자기 자신 되는 거죠, 그쵸? 맞니? 자, 그 다음에 뭐죠? 원소 1,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바로 부분집합이 되겠죠? 얘보다 많이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에다가 집합 기호 씌워버리면 되고요. 2라는 원소에다가 집합 기호 씌워버리면 된다, 이 말인 거야. 맞니? 그러니까 원소에다가 집합 기호를 씌워버리면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소에다가 뭐를 씌워버리라? 집합 기호를 만들어버려라. 그러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만드는 요령이야, 얘가. 적어두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요령이잖아, 요령. 자, 이따 적으시면 줄 테니까. 자, 안 지울 거니까. 자, 요거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갈게요. 그러면, 자, 원소에다가 뭐 하면 된다고요? 집합 기호 씌우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치?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원소 1에다가 집합 기호 씌우니까 부분집합 포함되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요령으로 가지고 해보는 거야. 자, 2라는 놈도 집합 기호 씌우면 포함됩니까? 여기다가 집합 기호 썼으니까 된 거지. 맞지? 자, 1, 2도 부분집합 맞나요? 얘도 부분집합 맞나요? 아닌가요? 왜요? 여기 있어서요? 얘가 원소기 때문에? 얘가 원소기 때문에 원소로 봐야 될 것 같지, 그치? 맞지? 그래서 여기다 적었잖아요. 원소로 본 거를. 그런데 누구를? 여기 있는 원소 1, 2를 여기 있는 원소 1, 2에다가 집합 기호를 씌워버리면 뭐가 돼버리죠? 부분집합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부분집합으로 인정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원소에다가 집합 기호를 씌우면 무조건 부분집합이 된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보기에 이 두 개가 같이 나왔을 때 학생들은 원소인데? 맞네? 원소잖아. 틀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원소거든, 그치? 얘네 둘을 조합해도 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조금 더 가봅니다. 집합 1, 2에다가 다시 집합 기호를 썼어요. 자, 이거는 부분집합 맞나요? 맞죠? 왜? 이 원소에다가 한 거잖아, 그치? 집합 1, 2라는 원소에다가 집합 기호를 씌웠으니까 A의 부분집합 맞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또 물어봅니다.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 맞나요? 원소집. 원소니까 원소로 포함되는 거 적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분집합의 정의를 말했을 때 무조건 하고 뭐라 그랬죠?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로 있긴 하지만 그냥 공집합 자체가 부분집합인 거예요. 됐니? 이 안에 뭐가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공집합에다가 집합 끼워 씌우면 부분집합 됩니까? 되지요? 왜? 얘로 보면은 원소죠. 근데 이 옆에 있는 얘에다가 집합 끼워 씌웠다고 생각하면 부분집합 맞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공집합에다가 집합 씌운 놈에다가 또 집합 끼워를 씌웠어요. 얘도 부분집합 맞나요? 맞죠? 여기다 씌웠으니까. 자, 이제 완전히 해석됐니?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왔니? 혹시 조금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있나요? 어디? 여기 예시? 원소가 1, 2지. 이거의 부분집합을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집합 A가 여기 있는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집합 1이랑 집합 1이랑 비교하면 이 원소 1을 여기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부분집합이지. 얘도 원소 2를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부분집합이죠. 1, 2 똑같은 거니까 부분집합이지. 자기 자신. 그 다음 공집합도 당연히 부분집합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일일이 찾기 귀찮으니 그냥 뭐 하자? A의 원소, 집합 A의 원소에다가 그냥 뭐를 해버려요? 집합 비호를 씌워버려요. 그럼 자동적으로 부분집합이 다 되는 거죠. 헷갈리면 여러분 이걸 한 번 더 해보세요. 헷갈리면 자, 집합 A가 1, 2, 3이 있어요. 자, 요거의 부분집합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거 예제로 한번 써보세요. 자, 적는 순서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얘가 3번. 이 순서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선생님이 원소 2개짜리를 가지고 부분집합 쓰는 거 알려줬잖아요. 그쵸? 그럼 원소가 3개짜리였을 때 부분집합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답은 이따 적어줄 테니까. 알겠지? 적어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부분집합을 정확하게 쓸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됐나요? 그리고 이걸 적도록 하세요. 자, 알았어. 자, 그럼 요거 이제 답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봤지? 설마 계속 이야기만 하지 않았을 거야. 공집합 있고요. 당연히 자기 자신 적어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원소 1, 2, 3에다 뭐하라? 집합교를 씌울 거니까 집합 1 맞죠? 집합 2도 맞죠? 그 다음에 집합 3도 맞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지? 또 뭐도 있어요? 집합 1, 2도 있을 거고 2, 3도 있을 것이고 2, 3도 있었겠죠? 맞니? 공집합을 집합 씌운 것도 되잖아요. 안 되죠. 공집합 자체가 집합이잖아. 여기 원소가 아니잖아 지금. 원소에다가 집합교를 씌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그냥 순수하게 부분집합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풀어봐요? 지금 21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 문제를. 됐니? 21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24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집합에서 가장 짜증나는 게 뭐라 그랬죠? 조건 제시법이에요. 왜냐하면 원소 내할법은 원소가 다 적어져 있어. 그러니까 쉬워요. 벤 다이어그램도 그림 안에 원소가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그럼 결국에 수학을 어려워하는 건 뭐예요? 글을 읽고 식을 보고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만 천천히 보면 된다고 그랬죠. X가 원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쵸? 그럼 원소지 뭐. 근데 Y는 집합 Y는 누구를 원소로 가져요? A 더하기 B를 원소로 갖는 거죠.
근데 뒤에 바가 있네요. 바 뒤에는 뭐라 그랬죠? 바 뒤에는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설명했어요, 지금? 원소 A는 집합 X의 원소다. 맞니? 그 다음에 B도 집합 X의 원소다. 삼지창이니까. 그럼 요 A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0, 1이 되겠지. 그치? 맞지? 네? X의 원소라 그랬잖아요. 포함됐잖아. 포함됐잖아요. 아, X에 포함됐으니까 요 A가 마이너스 1, 0, 1이죠. 그쵸? 자, B도 뭐예요? 마이너스 1, 0, 1이죠? 선생님 그러면 음. X 그 자체로도 그냥 저를 그냥 저 집합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X는 집합이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삼지창이 뭐라 그랬죠? 포함되는 거죠. A라는 원소가 X에 포함됐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요 스몰 a는 집합 X의 원소죠. 근데 원소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1, 0, 1이잖아요. 정해진 게 없죠?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맞죠? 자, 그래서 A도 마이너스 1, 0, 1, B도 마이너스 1, 0, 1인데 그 값을 서로 뭐 하라 그랬어요? 더하라 그랬죠? 그대로 그냥 더해주시면 되죠. 뭐라고 더해? 마이너스 2라고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0하고 더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2를 더하니까 0이죠. 그쵸? 요렇게 하나의 조합이 나오고요. 또, 자, 얘도 가볼까, 이제? 0하고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 그지? 서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A랑 B랑. 자, 0이랑 0이랑 더하니까 0. 0이랑 1을 더하니까 1. 다시 여기 2라고 이제 이쪽 더해야 되겠죠. 자, 2라고 마이너스 1 더하니까 0. 2라고 0을 더하니까 1. 2라고 1을 더하니까 얼마? 2가 나오더라. 그럼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A 더하기 B에 해당되는 값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자, 따라서 중복되는 것만 빼고 y를 적어봅시다.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됐죠? 하나도 어렵지 않지? 그냥 a가 뭐야? x의 원소구나. 아, b가 뭐야? x의 원소구나. 뭐하래? 둘이 더하래. 이렇게 말로 풀면 됩니다. 말로. 뭔가를 문자가 많으니까 복잡하다고 쫄지 말고 항상 그 쪼는 게 문제야. 자, 다음 갑니다. 여기도 Z라는 집합도 바 앞에 있는 A제곱이 뭐예요? 얘가 뭐야 그냥? 원소의 원소. 그럼 A제곱을 구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A를 알아야 되니까 바 뒤에서 뭐 했어요? 설명을 했죠. 뭐라고 설명했죠? A야, 너는 X에 포함되는 거구나. X의 원소구나. 그지? 삼지창이 됐으니까 원소구나. 그럼 A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0, 1이죠. 그쵸? 제곱하라 그랬잖아요. 그쵸? 제곱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1. 0을 제곱하니까 0. 1을 제곱하니까 1. 따라서 이 Z는 뭐가 됩니까? Z는 0하고 1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제 X, Y, Z 다 구해놨어요. 뭐 하라 그랬죠? 포함관계 뭐라 그랬죠? 자, 포함관계 봅시다. 여기 있는 0,1을 누가 가지고 있죠? Y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X도 가지고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이 X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1을 또 누가 가져요? 얘가 가지고 있죠. 추가로 더 갖고 있지. 맞지? 그럼 누가 제일 작은 놈이야? Z가 제일 작은 놈이죠. 그죠? Z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이 Z는 어디에 포함돼요? X. 그 다음 어디? Y. 쉽죠? 선생님도 이건 무조건 저거로 해야 돼요? 응? 집합만 가지고 있는 걸로 해야 돼요? 집합만 가지고 있는 걸로 해야지. 저 기호 아, 이거 집합과 집합이니까 이걸로 해야지. 여기는 원소와 집합이니까 삼지창인 거고요. 아지난?
요거는 집합과 집합이니까 삼지창 빼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오케이. 자, 27번 보도록 하죠. 27번. 자, 별표하세요.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포함관계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A는 어떻게 돼 있죠? 원소를 X로 갔는데 X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B라는 것도 원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A가 B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지? 포함된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죠? 같다라는 말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하지만 같으면서도 더 크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수직선을 그려주는 거죠. 자, 수직선을 그려서 A가 B에 포함돼야 되니까 A는 좀 안쪽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2 이상이고 1보다 작다라고 A를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제 B라는 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B는 조금 더 커야 되겠죠. 그쵸? 커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A-4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게 B입니다. 자, 포함 관계가 뭐라고요? A가 B에 포함된다는 건 B가 조금 더 크거나 아니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최소한 같아야 돼. 그렇지? 근데 더 커야 되는 거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B라는 영역이 A보다 더 커지거나 같아지려면은 A 빼기 4라는 이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같아지는 걸 확인해 보니까 같을 수가 있나요? 없죠. 왜냐? A는 구멍이 막아져 있는데 얘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가질 수 있지만 얘는 구멍이 뚫려서 마이너스 1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맞니? 같아질 수가 없잖아. B가 A보다 더 많은 영역을 가져야 되니까 작은 건 맞아요. 근데 A랑 B랑 같아져도 포함관계는 되잖니. 근데 같아질 수 없는 이유가 얘는 구멍이 막아져 있는데 얘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구멍이 막아져 있다라는 거는 그 자리의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고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건 그 자리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B가 A보다 클 수가 없고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등호는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등식이야, 맞니? 자, 그럼 여기도 자, 당연히 B가 A보다 커야 되니까 대수관계는 오른쪽이 큰 게 맞아요. 근데 같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같아도 포함이니까. 근데 보니까 A는 여기가 구멍이 뚫어져 있죠. 근데 얘도 구멍이 뚫어져 있지, 그치? 그럼 같은 자리에 가도 돼, 안 돼? 되죠. 왜? 너도 갖지 않고 나도 그 자리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가질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 와도 된다 이 말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포함 관계는 뭐라고요? 같아도 되고 더 많아도 되는 거야. 대신 내가 상대방보다 적게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너도 빵꾸 나도 빵꾸 오케이. 둘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괜찮아. 근데 여기는 나는 못 갔는데 너가 가져버려? 그럼 난 이 자리 오면 안 되겠네. 그치? 내가 이걸 못 갔잖아.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한 결과 A는 2보다 작고요. 2A는 마이너스 이상이니까 A는 마이너스 이상이다.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을 정리해 주니까 답은 뭐가 돼요? A는 마이너스 이상 2보다 작다. 됐니? 자,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3개죠. 자, 숙제는 3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데까지만. 됐어?